금전은 이 우리의 뒤를 따라 부자가 되려면 어떤 물건을 지니는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중고래가 활성화되고 나눔을 생활하며 나에게 필요가 없는 물건을 쉽게 건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나의 재물운이 그 사람에게 같이 넘어가거나 돈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전의 흐름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 막 할 때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끝내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풍수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풍수도구의 역할을 하며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물건을 쉽게 주면 안 되는지 알고 이런 물건들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셔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또 돈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모두 유념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 5가지.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피해야 할 우리가 무심코 재물운을 달아나게 하고 있었던 쉽게 건네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냥 줘서는 안 되는 물건. 가장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내가 착용한 순간 나의 신체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옷도 명품이나 비싸서 단 한 번만 입었으니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의 깊은 기운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만약 나에게 재물운이 튀어 있을 때 타인에게 넘겨준다면 그 운의 기운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남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을 선물하고 싶다면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속옷은 자제하고 새로운 것을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이 아깝다고 해서 구멍이 나거나 약간 다른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돈복과 행운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에 있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칼은 생각보다 버리기 쉽지 않다 보니 그냥 버리기가 아깝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카로운 물건이어서 버리기 힘들더라도 목적을 다한 것이라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나간 그릇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만약 깨졌거나 완전치 못한 그릇이라면 이것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인생에서 충돌을 만들고 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쓰던 그릇이나 밥솥도 더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냥 무심코 나눠주는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쓰지 않은 미개본 그릇이나 밥솥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 것이기 때문에 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장식용의 목적이 강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밥이나 반찬을 담고 사용한 그릇을 그냥 생각 없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금전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밥그릇이나 밥통쌀을 담는 통과 같이 쌀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는 재물운을 의미하지요. 이것을 생각 없이 남에게 주면은 내 재물운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커져갈 재물운의 씨앗도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나 다름없으니 기왕이면 내가 사용했던 그릇, 쌀통, 밥솥 등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꼭 나눠야 한다면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서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소금도 남에게 주면 좋지 못한 것 중 하나인데요. 소금이 금전을 상징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말도 있죠. 또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소금을 뿌려 애군을 막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금은 나쁜 운으로부터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금은 돈복과 연관이 깊어서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현관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의적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바꾸어주면 좋다고 하지요. 운이 나쁜 시기에는 소금이 더 빠르게 확한색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을 뜻하는 소금은 만약 지금 내 상황이 금전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타인에게 나눠주는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주로 담았던 항아리나 단지 역시 재물운을 지키는 것을 뜻하니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죽어있는 물건이나 파손된 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죽어있는 물건 중 대표적인 것이 좋아하나 말린 식물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 역시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이죠. 금전운이 들어오는 식물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성공과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 있다면 운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보다 빠르게 처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대지 않는 물건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물건도 죽어있는 물건 중 하나이니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손된 물품은 타인에게 나눠줄 경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이 중에서도 망가진 인형은 꼭 피해야 합니다. 망가진 인형들은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형은 예로부터 수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된 형태라면 좋은 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기르던 식물을 타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도 좋지 못한데요. 이 식물 역시 속옷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속옷을 한번 입으면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은 나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식물 역시 나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내 기운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르던 식물을 그냥 나눌 경우 내 기운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여 가급적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선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특히 금전운을 위한다면 이 물건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를 담아서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선물하면 내게 있는 복이다 나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갑입니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지갑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신이 번영하고 성공했던 시절의 지갑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건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깊던 사진과 지폐 동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운과 금전운이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새 지갑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의미가 좋고 괜찮다고 해서 내가 쓰던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내 평생의 운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새 지갑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내가 쓰던 지갑을 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역시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가방의 경우는 지갑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냅니다. 지갑은 지폐와 동전을 주로 담는다는 의미에서 재물과 연관이 깊지만 가방에는 나에게 소중한 각종 물건들을 많이 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전반적인 운과 관련이 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성했던 시절에 가방이라고 해서 남에게 선물한다면 좋지 못합니다. 가방 역시 미개봉 새 제품인 경우는 선물해도 괜찮지만 이미 내가 쓰고 있던 것이라면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물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고입니다. 금고 또한 내가 쓰던 금고를 선물로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요. 금고 역시 지갑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재물이 들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의 재물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금고를 선물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이나 쿠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상대의 운상승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도 타인에게 선물하기 좋지 못한데요. 침대 매트리스는 주로 집의 안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곳은 귀가 가장 모여 있는 곳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기운이 안 풀릴 때는 나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자고 눈을 뜨는 침대나 매트리스는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상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에 내가 쓰던 것들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대에게 매트리스를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쓰던 것을 주기보다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쓰던 가구를 그냥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쓰던 가구는 가구 주인의 기운이 담긴 풍수, 물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쓰던 것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는 가족의 질서와 행복을 뜻합니다. 가정에도 안정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쓰던 가구를 남에게 주면 그러한 행복들이 깨질 위험이 있죠. 그러니 가구를 선물해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쓰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물건을 모두 버려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을 나누는 것이면 알겠는데 물건이 너무 아깝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운이 닿지 않은 물건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소정의 돈을 받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짜로 주거나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이라도 거래를 한다면 서로 그 물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줄일 수 있지요. 중고거래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 물건이 너무 아깝고 새 것과 같다면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돈이 오가야 하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을 꼭 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다는 의미,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꾼다는 의미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치를 환산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나 좋은 말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은 가진 물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물건을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으면 좋은 일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을 나눠주기 전에 햇볕에 하루 이틀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는 양기를 뜻하며 새로운 기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 물건에 이런 기운을 받게 해 주는 것이지요. 해가 잘 진드는 곳에 놓아둔 뒤 며칠 뒤에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물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금전운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도 주의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복을 얻어야 재물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만날 때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입니다. 항상 좋은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을수록 좋은 운이 깃들어 그 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또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악담을 하기보다 서서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담은 순간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친해도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만듭니다. 우리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운을 만드는 행동 중 하나는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먼저 하려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옵니다. 같은 말도 1000번만만 하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 보세요.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역시 나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외쳤다고 합니다.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좋은 글과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는 뒤따릅니다. 특히 재물운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본받고 싶은 부자를 만난다면 가치관과 신념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우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는 것이지요. 부자가 지려면 귀를 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반정짓고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운이 나쁘다고 생각될 때는 밖에 나가 산책처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지고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도 정체됩니다. 운과 돈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되는 흐름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쌓여 나에게 복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운을 위해서는 타인과 나누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또 피치 못하게 나눠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을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